이런 정도의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7월 2주차 보면 민주당이 45.0, 국민의힘이 29.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37.3에서 29.1%로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뭔가 보수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계기에 가장 큰 기름을 붓는 게 이제 참정권 시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참정권 시위가 이제 국조특위라든지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는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모양새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연관해서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내부의 갈등이 여전히 좀 돋보이는 상황이고 이래서 좀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맨 처음에는 선거 결과, 지방선거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석을 달리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서 일부 보수 진영의 흐름이라는 게 나쁘지가 않았고 실제로 이제 부산 북갑 재보선에서도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뭔가 보수 개혁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은 그 문제를 봉합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둘이 다투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이렇게 네. 비우호적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 대여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대통령 호칭을 빼는 형식의 네. 그런 말로는 굉장히 세게 하지만 실제로 뭐 거리에 나가서라든가 혹은 여기 정책적으로 본인들의 아젠다를 집행한다고 봤을 때 뭐 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되는 게 또 딱히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못하는 점도 정당 지지율의 하향세를 이끄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 사람들이 뭐 이러저러한 말폭탄을 쏟아낸다 한들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네. 제 몫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른바 밥값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징계 내전이라고 기자들은 명명해서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구 퇴출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복당이 불가능하게 복당 하겠다. 불가.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장동혁 대표 이야기여가지고요. 뭐 그게 심지어 장동혁 OBS 대표가, 보도로 나온 이야기여서 아, 그래요? 아직까지 예. 공식화하기엔 좀 어려운 그렇구나. 부분이 네네.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될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물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저도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실 징계의 칼을 꺼내들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이미 조롱화되거나 희화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나도 징계달라라고 하면서 무슨 독립투사 훈장받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징계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아서 영구 복당 불가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훈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가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적당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 적당한 왜냐하면 또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이 완전히 지금 장동혁 대표 손을 들어주거나 혹은 뭐 친한계 손을 들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적당하게 지금 뭔가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서는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정도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반 장동혁 친 한동훈 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번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의 그 부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종의 불복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 찍지 말고 나 찍어달라 이런 전화를 돌렸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징계가 될 수 있는 거리라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다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는 게 있어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긴 합니다. 요와 관련된 징계. 국민의힘 이렇게 한가로이 그 내부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할 때가 아닌 요인들이 무려 세 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세훈, 추경호 이런 그 당선된 분들이 실제로 받는 재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 여하에 따라 가지고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본인이 수성했던 지역에서조차도 다시 후보를 바꿔야 될 수 있는 중대 위기 국면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 특검의 기소를 통해 가지고 만약 유죄 확정이 되는 사안들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에는 나중에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토해내는 문제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 나중에 재정적인 위기로 비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고 하나 더 해가지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재 이만희 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예. 당시는 지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이거 자체가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라는 판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이건 국민의힘의 그런 공신력, 대외적인 신뢰도가 급전직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3대 그런 낙하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모른 채하고 방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오세훈 후보만 하더라도 당장 이달 22일 선고가 나오고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항소하고 대법까지 갈 텐데 그래도 선거법 관련된 것은 대법이 633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그 오세훈 후보의 명운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씨는 유죄를 확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 맞을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이제 당을 정비해서 뭐 본인들이 희구하는 보수 정치의 내용이 뭐냐, 컨텐츠 파워를 보여달라 이런 이제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전혀 부응하지 못하니까 무려 8.2% 포인트나 되는 낙폭을 가지고 지지율이 추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경태 의원이 오히려 또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또 처음 보는 당 대표를 또 윤리위에 제소해서 윤리가 매우 바쁘겠어요, 국민의힘. 네. 근데 이게 적당하게 어떤 선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뭘 해도 지금 막혀 있는 국면이긴 하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당 대표에 대한 비판들을 지금 사실 해당 행위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만 관련해 가지고 검은 마스크까지 쓰고 나오면서 그것이 국민 입틀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징계 비판을 참지 못하고는 그걸 징계하는 행위야 굉장히 결이 이게 맞닿기 어려운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뭐든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생명 연장의 어떤 한 술로서 지금 징계 카드를 휘두르고 있다 이런 비판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도 아마 이 상황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정을 하냐면요. 저녁에 인천에 가서 참정권 시위에 참여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다 개인으로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혹은 뒤늦게 그 모습을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공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당대표 공식 일정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에 간 김에 참정권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청년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 저녁에는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아마 이 에너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본인의 실제적인 당내의 기반과 세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는 진짜 그 정도면 막가자는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그 말폭탄은 주고받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어쩌지 못하는 힘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그 진보든 보수든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참정권 시위가 존재할 수 있죠. 이번 선관위 부실 관리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욕망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는 대표가 참정권 시위를 위해서 어디를 가겠다고 했을 때 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적 기묘함을 그 장동혁 대표가 이용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윤리위 제소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보면 인적 구성 문제도 그랬고 정당의 법조화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자꾸 모든 문제를 정치력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계파 갈등이라든가 서로 간에 갈라치기가 있으니까 예전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화해의 제스처를 통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제소된 사람들 정적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장동혁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선언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점점 더 국민의힘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탈출하려면 장동혁 지도부가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좀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서 보수가 혁신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기회가 올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